정말 월스트리트의 하루가 말 그대로 찬국과 지역을 오갔습니다. 중동에서 날아온 뉴스 딱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돈을 위협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유령을 어떻게 불러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시장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평화가 올 거라는 기대감에 다들 환호성을 질렀죠. 근데 오후가 되자마자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이란이 세계 무역의 동맥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이 단 한 줄짜기 정보 보고서가 그 모든 낙관론을 순식간에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월스트리트가 왜 이렇게까지 난리법석을 떨었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지도 위에 있는 이 작은 물줄기,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여기가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가장 좁은 곳은 폭이 34km밖에 안 돼요. 정말 거대한 유조선들이 거의 스치듯이 지나가는 곳인데 전 세계의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이 바로 이 길목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란이 여기를 기뢰로 막겠다? 이건 뭐 거의 세계 경제의 혈관을 내가 틀어막겠다 이런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위협이 현실이 되자마자 시장에서 하루에 670만 배럴의 원유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 세계 공장을 돌리고 우리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가 갑자기 끊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가는 폭등하고 이건 모든 기업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걸로 바로 이어지죠.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회사 CEO가 직접 나서서 경고를 하는데 이 말의 무게는 정말 다릅니다. 이건 그냥 걱정된다 수준이 아니에요. 유가 급등이 기업 이익을 갉아먹고 결국엔 세계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재앙의 예고편 같은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직 해군 사령관들 말이 이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몇 주는 꼬박 걸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자체가 글로벌 공급망을 멈추게 하고 시장의 공포를 계속해서 키우는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명백한 위기 상황인데도 시장이 좀 이상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공포와 탐욕, 이 두 가지 아주 강력한 감정이 시장 안에서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바로 포모, FOMO 현상입니다. 나만 이 흐름에서 소외되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 말이에요. 눈앞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엄청난 악재가 있는데도 혹시 이거 기회 아니야? 나만 반등장 놓치는 거 아니야? 하는 탐욕이 공포를 이겨버린 겁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심리가 앞으로 시장을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번 위기가 모든 산업에 똑같이 타격을 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진짜 강하고 어떤 기업이 약한지 그 옥석이 확실하게 가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 결과가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들 보세요. AI라는 확실한 장기 성장 엔진이 있으니까 이런 충격에도 끄떡 없었던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얘기가 완전 다르죠. 왜냐? 경기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급등이 경기 침체 걱정으로, 그리고 그게 바로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코스를 그대로 보여준 셈이죠. 이렇게 유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멈출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커지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슬슬 그 단어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970년대 악몽,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최악의 시나리오냐고요? 한번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자재나 기름값 같은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소비자들은 돈을 안 써서 물건은 안 팔려요. 이게 스태그네이션. 이익이 양쪽에서 그냥 쥐어짜이는 거죠. 기업들한테는 정말 끔찍한 환경인 겁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딱 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곳은 이거 일시적인 충격이야, 괜찮아 라고 보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니다, 2022년이랑은 달라, 지금 경제 체력이 훨씬 약해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중앙은행은 정말 난처해집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튀고 올리자니 경기가 죽을까 봐 걱정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모를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위기들을 돌이켜보면요. 초반에 공포감 때문에 시장이 확 빠지고 나면 항상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은 각오하되 하반기에는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조언해요.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순수출국이라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수입해야만 하는 유럽이나 아시아보다는 외부 충격에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일단 안전하게 한 발 물러서서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